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정신없는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23%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제 전세계 증시는 화이자 백신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7.57%나 상승을 했는데 전세계 증시가 급등한 것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3%밖에 상승하지 못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특히 어제는 미국의 나스닥이 1.53%나 하락을 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스닥 야간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내일 또 한국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어제와 달리 코스피와 코스닥을 개인만 순매수를 하였고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을 비교해 보셔도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전 세계 증시는 화이자 백신 개발 뉴스로 급등이 나왔는데 한국 증시만 안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미국의 화이자 백신 개발 뉴스는 한국 증시의 악재인가?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있을 한국의 옵션 만기일에는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3시 4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2.9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무려 5.69%까지 상승을 했으나 장 중후반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분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도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했고 아쉽게도 조금만 더 상승을 했으면 3만 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3만 포인트 바로 밑에서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죠. 장중에 마이너스 1.5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우리 장이 열렸을 때까지만 해도 나스닥 야간 선물이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꾸준히 나스닥 야간 선물은 2% 이상 상승 중이었으나 장이 시작되기 전에 화이자 백신 소식에 갑자기 나스닥의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로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다우에는 여행과 레저, 스포츠, 서비스 업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이렇게 급등한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라던가 제약주, 기술주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하였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특히 미국보다는 영국이라던가 프랑스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7.57%가 상승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4.6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4.94%가 상승해서 유럽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으니 다우와 나스닥도 당연히 급등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유럽 중 급등이 나온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봉쇄가 이뤄지고 있죠. 프랑스, 독일, 영국의 특징은 전부 다 봉쇄에 들어간 나라들이죠. 자, 어제 세계 증시가 급등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화이자에서 백신을 개발 중인데 이번 임상 3상에서 중간 보고가 나왔습니다. 90%의 효능을 자랑한다. 이 소식에 전 세계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보통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효능이 55%밖에 안 되는 반면에 화이자에서 만든 이번 코다리19 바이러스 백신은 90% 이상 효능이 있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이끌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화이자의 주가는 어제 참 처참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 시간의 단일가에서 화이자의 주가는 무려 1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막상 장이 개장되고 화이자의 주가는 시간의 단일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가는 15%에서 시작이 되었고 종가는 플러스 7.69%로 마감이 되었죠. 화이자의 백신 소식은 지난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3%에서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시작부터서 90%의 효능이 있다라는 소식에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무려 17%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화이자의 주가는 최소 20%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 시작부터서 계속 내리면서 종가는 결국 플러스 7.69%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90%의 예방 효과를 자랑하는 화이자의 백신 뉴스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화이자 백신의 대상자는 총 43,0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4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43,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게 아닙니다. 자, 이 중에서 94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실험은 강제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연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대상자로 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모더나라는 회사를 잘 알고 계시죠? 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8월 27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에서 실험자는 고작 1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10명밖에 대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세계 증시는 매우 크게 급등했었죠. 그때처럼 이번에도 대상자는 100명 이상이 안 됩니다. 자,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한 그룹에는 진짜 약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 반에는 가짜 약을 투입을 하는데 이 94명의 확진자 중에서는 백신에 접종한 사람은 10% 미만이었고 반대로 백신이 아닌 플라보시 가짜 약을 투입하신 분들은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번 백신의 효능은 90%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물론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총 2번의 접종을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실험은 두 번째 백신을 접종한 뒤 일주일치 데이터만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직 중장기적으로 이 백신이 효능이 있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부작용 또한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고된 부작용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작용이라는 거는 한 달 뒤에 나올지 2달 뒤에 나올지 3달 뒤에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난번 9월 18일 기사를 보시면은 화이자에서 임상을 실험하다가 부작용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이 화이자에서 처음에 임상에 들어간 게 7월 달이었는데 부작용은 2달 뒤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간을 대상으로 한 거지 앞으로 한 달 뒤, 2달 뒤, 3달 뒤에는 부작용이 보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다우지수가 5.69%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바로 화이자에서 FDA 긴급 승인을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오보였다라고 보고가 되면서였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화이자 백신은 FDA에 긴급 승인 사용 신청을 하고 있으며 현재 빠르면 이달 말에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사였죠. 하지만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무근이었으며 이에 대해서 영국의 존슨 총리는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장 초반에는 5% 이상 상승을 하다가 장 중후반에 2%대로 반토막이 났으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1% 이상 상승 중이었으나 저 뉴스가 나온 뒤 마이너스 1.5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와 호텔, 레저, 스포츠주가 급등을 했는데 델타 항공을 보세요. 자,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부터서 21% 이상 상승을 하더군요. 고가를 보시면은 23.14%까지 상승을 했지만 종가는 17.03%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매번 백신 소식이 나오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만 다시 한번 꼬그라지는 모습이 델타 항공에서는 벌써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지난 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정말 중요했는데 지난 고점까지만 살짝 터치하고 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줘서 여기 고점을 뚫어줘야지 한국의 항공주들도 약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국의 항공주를 보고 한국의 항공주도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자, 일단 아시아나 항공을 잘 살펴보시죠. 아시아나 항공 산은에서 인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상 감자까지 실시하면서 지난 11월 4일날 마이너스 13.18%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려 15.54%나 상승하면서 아시아나가 지난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더니 장 시작하자마자 아시아나 항공은 계속 하락하더니 결국에는 하방 VI까지 걸리면서 오늘 종가는 플러스 0.86%로 마감되고 말았죠. 거기다 또 아시아나 매각 무산 후폭풍으로 계약금을 두고 소송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항공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방 VI까지 걸리나 싶었더니 하방 VI는 찍지 않더군요. 장 초반에는 제가 21,000원까지 간 걸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최고 고점이었습니다. 장중에 11.70%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2.66% 상승하면서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결국 음봉으로 마감됐고, 오늘 시초가옥은 장중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아시아나 항공 관련주는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는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스북 등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주일 동안 상승했던 게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넷플릭스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8.59%로 하락을 했는데 와, 주식이 진짜 무섭고 또 어렵다는 사실이 이런 거죠. 페이스북이든 아마존이든 넷플릭스든 구글이든 지난 고점을 뚫으러 가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누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줄 알았을까요? 자, 페이스북도 어제 마이너스 4.99% 거의 5%대 하락이 나왔고, 자, 아마존 역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5.0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는 미국의 대부분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가 무너지면서 나스닥 역시 마이너스 1.53%나 하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언택트 관련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래소 코스피입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에 실적도 발표하였고 실적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6%대 상승이 나왔는데 단 하루 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버리고 말았죠.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를 따라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넷플릭스라던가 아마존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일도 상승을 기대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어제 카카오도 이렇게 보시고 네이버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인만 매수를 했잖아요. 개인만 왜 매수를 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우리나라의 언택트 관련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언택트주를 따라가요. 근데 어제 미국의 나스닥 야간 선물이 무려 2.7% 상승 중이었고, 거기다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모든 종목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가 다음날 최소 1% 이상 상승을 할 것이고, 종가 베팅을 하면 네이버라던가 카카오에서 분명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베팅을 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아마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0.45% 상승하고 있는데,
저런 거 보고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 개인분들이 많이 사고 베팅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갭이 뜨겠지. 그런 신락 같은 희망에 오늘 베팅을 하셨는데 제발 오늘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들이 반등이 크게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호텔이라던가 레저 스포츠 관련주들을 살펴보셨나요? 미국의 주식을 대부분 한국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보면은 한국 장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자, 힐튼 호텔 관련주인 힐튼 와이드 홀딩스, 이 주식의 주가를 보세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장중에 무려 25.73%나 상승을 했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한가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장 초반에 25.73%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12.23%, 장중에 반토막이 났죠. 이걸 보면은 오늘 레저, 스포츠, 항공, 여행 들어가면은 음봉으로 마감돼서 큰일 나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아침에 호텔 신라를 보니까 시작부터서 무려 10%대 상승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호텔 신라의 종가는 8만원을 겨우 지지해주면서 5.81%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자, 호텔 신라라던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 백신 소식이 몇 번 나왔나요? 백신 소식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잠깐 급등하고 급락하고 잠깐 급등하고 급락하고 지금 벌써 5번이나 넘어요. 이런 백신 소식이. 그런데도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장중에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물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도 밑에다 받쳐놓고 샀습니다. 절대 아침에 산 게 아니에요. 아침에 얘네는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종가 직전에 매수를 해서 밑에다가 깔아놓고 산 거지, 얘네는 절대 위에서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내려간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땠죠? 예,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했지만 음봉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코스피가 2500을 돌파하고 코스닥은 900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나요?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화이자의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우리나라 제약주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물론 화이자의 백신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겠지만 대부분 악재입니다. 왜? 한국에서 백신을 개발을 해야지 한국의 주식이 오르지만 외국에서 백신을 개발을 해버리면은 그 회사의 백신을 맞지 누가 한국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안 맞고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백신 개발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지수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8월 27일을 보세요. 모더나 백신이라던가 화이자 백신 소식 나올 때 정말 8월 초부터서 9월 말까지 쭉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소식이 나왔을 때는 지수가 어떻게 됐죠? 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요. 이때는 대세 상승장이라서 이 정도밖에 안 내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좀 다르죠. 지금은 지난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투심이 많이 죽은 상황이라서 마이너스 1.2% 하락으로 마감되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닥은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시총 1위부터서 20위까지 반 이상이 제약바이오입니다.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죠. 시젠 진단키트죠. HLB 제약바이오죠.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죠.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죠. 카카오게임즈 언택트죠. 제넥신 제약바이오죠. 아니 이것만 봐도 지금 다 내린 주식이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뭐 이런 언택트 관련주까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오늘 코스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어제 상승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르긴 올랐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나마 좀 적게 올라서 코스피는 1%대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1%대 상승밖에 안 나왔지만 프랑스라던가 영국처럼 우리가 봉쇄돼서 하락한 게 있으면 상관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빠지질 않았잖아요. 자,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가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자마자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였죠.
자, 그러면은 코스닥은 제약과 바이오가 많아서 내린다고 해도 코스피는 2500 돌파하고 날아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우리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지수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매우 힘든 그런 날이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삼성전자 파기환송 재심이 있어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또 이건희 회장 별세 때문에 삼성전자 그룹주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예전처럼 옵션 만기라던가 이럴 때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을 쫙 올리면서 지수를 2500, 2600 돌파시키기는 지금은 좀 어렵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 개인이 대부분 매수를 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 정말 너무한 게 징크스가 있죠. 삼성전자는 6만원을 터치하는 순간 일주일 안에 무조건 6만원이 붕괴가 된다.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 징크스가 깨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도 6만원을 터치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다시 하방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는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시가총액 20위권에 들어와 버린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언택트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네이버가 무려 시가총액 5위에 와 있고 카카오가 시가총액 10위죠. 얘네가 오늘 급락을 해버리면서 코스피의 지수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거든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호텔, 레저, 스포츠, 항공이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또 언택트 관련주인 NC소프트 등이 하락폭이 커서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자, 여행 관련주인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2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아침 시초가가 최고 고가였고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백신 소식이 나오면 상한가를 갔어요. 얘는 시총이 작고 가벼운 종목이라서 유일하게 여행주 중에서는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오늘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자, 여기 보시면 노랑풍선은 지난 8월 12일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한가를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중순부터서 9월 중순까지는 대세 상승장이라서 저런 뉴스가 뜨면은 상한가를 갔지만 지금은 그러기 힘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아침이 최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주식에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VI 구간입니다. VI 구간까지 가는 게 되게 힘들고 거기에 도달을 할 경우에는 거기가 최고점이 돼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또 VI를 찍고 잠깐 올리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상한가를 갈 때는 정말 넘어야 될 산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물론 이렇게 급등을 해서 VI 구간부터서 시작하는 종목들도 많죠.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20.94%나 상승을 했지만 종가는 9.17% 상승으로 마감되었죠. 아침에 잡았으면 마이너스 11%, 그리고 장 초반부터서 장 마감 때까지 단 한 번도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락을 해서 여행, 레저, 스포츠, 카지노를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오늘 크게 손실 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카지노 관련주인 GKL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구사일생입니다. 자, GKL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 손실이 310억 원 적자 전환이라는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신 개발 뉴스 때문에 장 초반에 보시면은 10.84%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GKL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종가 베팅으로 이 종목을 잡으셨다면은 아마 얻어 걸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급락이 나와야 되는 종목이 오히려 백신 개발 소식에 급등이 나와서 실적 발표 기간 내 종가 베팅으로 얻어 걸려서 이렇게 먹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은 한국의 3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인데
저도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이라서 종가 베팅을 때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를 아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 섹터는 최근에 3개월간 조정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죠. 그런데 오늘 반도체 섹터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예, 아주 처참하게 박살이 났죠. 저는 지금 미쳐버리겠는 게 왜 제가 반도체주를 종가 베팅만 때리면 이렇게 악재 뉴스가 나올까? 테스 종가 베팅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계속돼서 상승하고 또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이나 내일이 실적 발표가 아닌데 괜히 머리를 썼어요. 왜냐하면 어제 반도체주는 상승이 별로 안 나와서 어제 안 간 애들이 오늘은 크게 가겠지 이 생각에 종가 베팅을 때렸는데 완전 망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의구심이 들겠죠. 화이자 백신 개발이 왜 반도체주의 악재예요? 반도체주가 악재가 아니라 이건 호재가 아닌가요? 왜? 백신 개발되면은 사람들이 더 밖에 많이 나가 노니까 반도체도 더 잘 팔리고 수출도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기관이든 외국이든 한정된 자금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기금이 1년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12조라고 하면은 12조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 여기서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정된 자금으로 자금을 투입한 뒤 순환매가 이뤄집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 1분기에는 정유주에 들어갔다가 2분기에는 자동차주로 넘어가고 3분기에는 제약주로 넘어가고 4분기에는 반도체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섹터에 들어갔던 돈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섹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레저, 스포츠, 호텔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 자금을 다 옮겨버리더군요. 그래서 역시 외국인들은 글로벌 기업인가 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얘는 5일 동안 주식이 내리면은 5일 동안 주가가 오른다. 자, 보세요. 인지 디스플레이 5일 동안 계속 상승만 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주가가 내리더니 3일 동안 다시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은 매우 좋게 나올 거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멘트를 했지만 주식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으면 오히려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500원을 뛰어넘더군요. 만약에 여기서 깨져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가 나와도 지난 4,000원 고점을 못 뚫고 요런 데서 잠깐 반짝했다가 요런 데서 맞고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실적 발표 기대감이 약간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내일 또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 아니면 여기 지난 고점을 뚫으러 갈 수 있는데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금요일 전에 과연 4,000원까지 꼬시고 던질 것인가 아니면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냥 이 위를 뚫고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오늘 메릴 린치가 인지 디스플레이를 던지길래 어제 샀던 물량을 오늘 다 던져버리고 메릴 린치가 나가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약속의 시간 3시가 딱 되니까 갑자기 3,600원을 복구시키면서 오늘 막판에 인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쫙 오르던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내렸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섹터니까 인지 디스플레이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경기도 오산이었고 인지 디스플레이는 코스닥 종목, LG 디스플레이는 코스피 종목이라서 코스피 종목은 선물 옵션 혹은 옵션 만기 때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내렸고 반대로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코스닥의 디스플레이주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가 고가로 가버리면은 다음날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제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서 자율주행차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88%로 마감이 되었죠. 근데 마이너스 2.88%면은 오늘 상당히 선방한 거예요. 코스닥 지수도 1% 이상 내렸고 또 장중에 마이너스 6.48%까지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종가 고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어제 상승한 섹터들은 다 내렸습니다.
왜? 어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수익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던져서 차익 실현을 하고 레저, 스포츠, 카지노 오늘 오르는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죠. 왜? 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종가 기준으로 고가기 때문에 수익이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오늘 잘 가는 섹터, 레저, 스포츠, 항공 이쪽 주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아요.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신성 ENG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에 쌍 매수가 들어왔어도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을 말았다고 해도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서 갭이 뜰 것보다는 갭 하락으로 출발할 걸 생각하라고.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많이 들어와도 다음날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6.54%까지 빠졌다가 장중에 플러스 5.81%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0.86%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9시 50분에 슈팅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손절을 안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 아침에 급락이 나왔는데 손절을 안 해버리면은 그동안에 쌓아 올린 수익금이 단 한 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장투고 스윙이라서 이런 데서 버틴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급등하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 상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단타를 했을 때는 철저하게 단타 손절 범위 내 손절을 해줘야 되지, 손절을 안 해서 버텨서 수익이 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큰 손실로 망해버려요. 그리고 드라곤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악재 뉴스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결정했다. 시즈윅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었는데 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상한가까지 어제 만들어 놓고 꼬시고 오늘 다 던져버렸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호가가 얇아서 장중에 매매하기도 힘들고 던지기도 힘들다. 오늘 마이너스 16%로 시작했을 때 이거 어떻게 던져요? 이거 던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1억 원 있으면 호가가 다 깨져버려가지고 던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장중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 했을 때 종가 하락으로 된 종목을 해야지 종가 베팅 때 내일 아침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아까처럼 신성 ENG처럼 막 급등하는 종목에다가 베팅해버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상증자를 때리거나 대주주가 블록딜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악재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따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는 테슬라의 주가가 내렸고 LG화학 역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도 LG화학 관련주인 나라 M&D는 오늘 상승을 했고 나인테크 역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웃기더군요. 나라 M&D 오늘 장중에 13,000원을 돌파했어요. 자, 이게 아침에 나라 M&D의 모습인데 나라 M&D는 저에게 큰 아픔을 준 종목입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급락이 나와서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는데 다음날 마이너스 12%까지 빠져버려서 저에게 마이너스 2,200만원이라는 손실을 안겨준 종목이죠. 그리고 이 종목은 13,000원만 찍으면은 귀신같이 내리는 종목이었고 오늘도 13,000원을 돌파하자마자 바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13,000원을 찍자마자 빠진다는 얘기는 13,000원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반도체주를 손절을 하고 이 종목을 잡을까, 아니면 실적 발표 기간 때까지 반도체주를 버텨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때 13,000원을 바로 찍고 돌파하는 순간인데 저는 결국 오늘 반도체주가 하락폭이 약간 있었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길래 반도체주로 홀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13,000원을 돌파했을 때 익절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봤지만 지난번에 고점이 어디였죠? 13,150원입니다. 여기를 돌파했으니 이제 더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면서 개인적으로 홀딩을 하다가 줬돈 수익도 못 챙기고 결국엔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고 오늘 종가 관리해주는 종목 잘 보셨나요? 모바일 어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3시 때 맨날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도 3시 때 종가 관리를 해주더군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오늘 5,500원을 지지해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율주행차 관련 섹터 오늘 한번 싹 훑어보고 하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26% 하락하고 마감이 되었고,
모트렉스 역시 마이너스 1.04% 하락으로 마감되었죠. 그에 비하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6%밖에 빠지지 않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전환사채 발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이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 전에 위로 꼬셔놓고 여러분에게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속셈학원 같은 속셈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홀딩을 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50억 원 가까이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을 공략하신다고 해도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꼭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이자 백신은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최소 내년 후반까지 백신이 시중에 시판되기 힘듭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대량 공급이 상당히 힘듭니다. 영하 70도에서 80도 이하 초저온 저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아직까지는 백신의 효능 기간이라던가 부작용이라던가 자세한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모두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아무리 빨리 백신이 나와봐야 내년 후반에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욱더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백신 개발 뉴스는 코스닥의 악재입니다. 미국의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한국의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마스크주, 언택트 관련주가 무더기로 급락합니다. 또 백신 개발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도 외국에서 먼저 백신을 개발을 해버리면은 백신 개발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먼저 백신이 나와버리면은 한국의 백신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외국의 백신 개발 뉴스는 한국의 코스닥의 악재 뉴스니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안치호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